자, 네 번째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깡통 전세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예상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 정도를 깡통 전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빌라 업자가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할 목적으로 신축 빌라를 지어요. 그래서 매매가를 뭐 2억 5천 정도로 책정을 해요. 전용 뭐 18평 정도 되는 빌라를. 근데 매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세를 주는데 전세를 좀 많이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전세 가격을 속일 수가 있어요. 매매 가격도 속일 수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타 이렇게 부동산 정보 사이트 보면은 현재 뭐 20평대 매매가 전세가 또 30평대 매매가 전세가를 좀 보기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세대 빌라의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나 전세 시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같은 면적의 빌라고 위치도 비슷한데 빌라 연식이 뭐 5년 된 거랑 20년 된 거랑 전세가와 매매 가격이 차이 나고, 또 전용 면적 20평짜리 가는 빌라가 대지 지분이 많은 거랑 대지 지분이 적은 거는 또 매매 가격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세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전세 그 매매 가격의 빌라를 2억 4천, 2억 3천 이렇게 전세를 주는 것 갖고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2억 5천짜리 집에 왜 2억 3천에 전세를 들어가냐, 그거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이 사람들은 시세를 조작하는 거예요. 2억 5천밖에 안 되는 전세를 매매가 3억인 것 같이.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당연히 싸잖아요. 그 점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2억 5천에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3억에 매매 계약을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신고를 해요. 뭐 지인한테 매매를 해서. 그러면 그 은행에서는 매매 계약서를 봤을 때, 아, 이거는 3억 정도 되는 거다. 또 그게 거래가 되니 주변 사람들도 저 정도 빌라면 3억 정도가 시세가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3억 정도의 뭐 60%나 적정 임대료는 2억 5천, 뭐 2억 4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깡통 전세 임차인분들을 보면 전세금이 실질적으로 매매가 정도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애초에 위험한 거니까 확인했는데 매매 시세보다 저렴하니 전세 계약을 한 건데 막상 보니 전세 시세랑 매매 시세를 조작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2억 5천에 분양하려는데 2억 4천에 전세 계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깡통 전세인데,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쉽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왜냐면 자금이 많지 않아서 뭐 위치 좋은 아니면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빌라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빌라 쪽으로 찾는데, 또 빌라 중에서도 신축 좀 깨끗한 거를 가기 쉽잖아요. 또 요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필러티 구조여가지고 주차 공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갔을 때 사기는 부담스럽고 또 나중에 시세가 상승할 여력이 아파트보다 적기 때문에 임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정도에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깡통 전세인데, 이거는 아예 주인이 임대인이 작정하고 속은 경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을 집을 보러 다닐 때 좀 보증금이 생각보다 많이 높다 이러면은 보증금을 좀 낮추고 차라리 월세를 일부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웬만한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게 임대 보증을 좀 낮추고 월세를 내는 거를 싫어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뭔가 나중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아예 보증금이 좀 높은 아니면 전세가가 높은 건물들은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애초에 좀 월세로 계약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6, 7년 전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이라든가 뭐 강원도 원주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깡통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집값이 하락 시기에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 되지만 안 사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까봐 불안하니까. 그리고 안 사고 전세를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화곡동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뭐 다세대 연립, 뭐 빌라 이런 경우는 임차인분들이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거주할 건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나중에 좋은 지역이나 아니 아파트로 갈 목적이시기 때문에 잠깐 거쳤다 가는 건데 이렇게 잘못 만난 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 깡통 전세 물건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이 묶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 꼭 위치를 좋은 데나 아니면은 전세 계약이 금액이 좀 높다 이러면은 좀 월세를 좀 섞어서 계약을 하기를 바라고, 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으면 보증보험은 절대 가입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사기 치려는 임대인들도 애초에 매매 가격을 전세 가격보다 높게 형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위 계약서로. 그래서 이제 깡통 전세라든가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한 걸 보면 빌라가 좀 밀집된 지역이 많아요. 뭐 인천 특정 지역이라든가 서울에 이제 빌라가 상당히 많이 밀집된 뭐 강서구 화곡동이라든가 뭐 은평구 지역. 그래서 그런 데는 저렴하지만 보증금을 좀 월세를 섞어라. 그리고 자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해 갖고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제 좀 번외적인데 임대인들이 왜 속칭 바지 그러니까 매매를 딴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냐? 우리가 보증보험을 가입해 갖고 전세가 만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 나 이사 갈 거니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계약 만기 때 이사를 갈 테니 그때 보증금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주인이 못한다 안 준다 라고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데다 전화를 하면은 거기서 보증금을 대신 줘요. 그리고 보증보험에서는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요. 보증보험이 먼저 돈을 임차인한테 줬기 때문에. 자,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 임대인의 신용은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요. 뭐 모든 금융권들이나 뭐 카드 한도도 줄다든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그 구상권 청구를 하고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 임대인의 재산, 통장, 동산, 뭐 자동차나 이런 거를 압류를 잡고 강제로 처분을 뭐 경매를 넣든가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3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대리로 매수자 즉 임대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나는 이 돈을 못 갚으니 나 개인 행세를 할게요. 파산을 할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 자기 이름으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깡통 전세나 아니면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네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에 파고들면 되게 복잡을 해요. 뭐 아까 처음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뭐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전입을 뺐다 놓으면 바로 대입변제권이 1순위 대입변제권이 사라지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안한 얘기가 되겠지만 사기를 친 임대인이 제일 첫 번째 잘못,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그리고 임차인 분들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뭐 소유자를 확인한다든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약간 찝찝하면 그 근처에 아는 뭐 공인중개사가 없다고 한들 그 주변 부동산 가서 나 여기 계약을 할 건데 혹시 뭐 이거 문제될 일은 없나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면 그쪽에서 웬만하면 다 얘기해요. 거긴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예 뭐 작정하고 사기 치려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 차원에서는 임차인분들도 해당 부동산 이야기 말고 다른 것도 좀 확인해보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인근 부동산에 한번 여점만 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 소중한 재산을 꼭 잘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